성공을 위해서 어떤 거가 필요할까요? 저걸 하고 싶어. 나 저렇게 될래. 뭔가 하고 싶다. 되고 싶다.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욕구만 있다고 다 성공할까요? 내가 목표로 나아가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방해물이 있어요. 그만하고 딴 거 하자. 조금 쉬자. 조금 더 자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방해물을 이겨내고 나의 어떠한 유혹을 이겨내고 내가 목표로 가야 되겠죠. 그 힘이 바로 의지력이다 하는 겁니다. 아쉽게도 의지력은 연료 같은 거다. 그래서 고갈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입니다.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어떤 거가 필요할까요? 성공하려면 필요한 심리적인 자본이 따로 있을까요? 그 심리적인 자원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의지력입니다. 당연하겠죠? 의지력. 윌파워죠. 내가 생각하는 거를, 내 의지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끌고 갈 수 있는,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힘, 의지력입니다. 이 의지력에 대해서요,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물론 의지력 있어야지요. 어떤 거를 성취하겠다라는 동기가 생깁니다. 욕구가. 그것도 의지력에 들어갑니다. 저걸 하고 싶어. 나 저렇게 될래. 하는 그러한 동기, 욕구가 필요하죠. 그거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하러. 어차피 다 죽을 인생인데 뭐하러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 어차피 죽을 인생.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뭐하러 공부 많이 해. 공부 많이 해도 뭐 피곤하게만 더 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 생물학적인 욕구처럼요, 뭔가 하고 싶다, 되고 싶다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욕구만 있다고 다 성공할까요? 그 욕구로 인해서 내가 목표로 나아가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방해물이 있어요. 그냥 유혹하는 게 많아요. 그만하고 딴 거 하자. 조금 쉬자. 조금 더 자자. 친구들하고 나가서 술 마시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방해물을 이겨내고 나의 어떠한 유혹을 이겨내고 내가 목표로 가야 되겠죠. 그 힘이 바로 의지력이다 하는 겁니다. 그 의지력에 대해서 바우마이스터라는 학자가 처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바로 의지력이다. 성공하는 데 중요한 거는 의지력이다. 그래서 의지력을 키우자라고 해서 한때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러한 개념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 의지력을 이 바우마이스터는 설명을 하는 거가 아쉽게도 의지력이 계속 지속이 되면 좋은데 의지력은 연료 같은 거다. 그래서 고갈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점점 고갈이 되기 때문에 다시 채우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을 해서 다니다 보면 휘발유가 줄어들어요. 그렇게 고갈이 되듯이 그런 연료와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서 이거를 계속 채워나가야 된다라는 걸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지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고갈된다 하는 거에 실험 예들 중에 하나가 어떤 실험을 했느냐면요. 이제 우리 대학에서 우리 학과에서 이러한 실험을 하니까 그 실험을 하러 올 때에 아무것도 먹고 오지 마세요. 배를 고픈 상태에서 오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험은 빨리 끝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참여자들이 이제 아침을 안 먹고 탁 실험실에 왔어요. 들어오자마자요, 너무너무 맛있는 쿠키를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배도 고프고 저거 한번 먹어보면 정말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대기실에 가서 기다려요. 기다리는데 순번이 될 동안 잠깐 기다리세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먹고 왔네요. 그러니까 먹을 거를 저 앞에 놓여 있는 거는 마음대로 드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한쪽 집단의 사람들은 그 앉아 있는데 그 맛있는 향이 나고 있는 쿠키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걸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편 또 한쪽 집단 사람들은요, 향기는 그 맛있는 냄새는 계속 나고 있는데 쿠키가 아니고요, 무가 있어요. 무 조각이. 무 조각을 그냥 먹을 만큼 잘라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거라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먹는데 냄새는 진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쿠키 냄새가. 그런데 그거를 먹으면서 참고 있어요. 야, 빨리 실험 끝나면 나 가서 저기 가서 앞에 가게에 가서 사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한 명씩 저 실험을 하게 됩니다. 퍼즐 맞추는 걸 하는데요. 퍼즐이 여러 조각으로 굉장히 작게 돼 있어가지고요, 한 번에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시도를 여러 번 하다가 결국 근데 못 맞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몇 개를 빼놔가지고 나 못하겠어요 라고 포기를 하는데, 그때까지 다시 시도하고 다시 해보고 하는 시도를 얼만큼 하고 있느냐 하는 걸 이 두 집단의 사람들을 각각을 다 하면서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무를 먹은 집단 있죠. 무를 먹은 집단하고 그대로 쿠키를 먹은 집단. 쿠키를 먹은 집단이 훨씬 더 많이 시도를 하고 있어요. 계속 금세 포기를 안 하고. 무를 먹은 집단은요, 좀 하다가요, 나 못해요, 못하겠어요, 나 안 할래요, 그러면서 안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러한 일련의 실험을 하면서 이미 무를 먹으면서 의지력을 활용을 써버린 거예요. 사용을 해버린 거예요. 너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나는 맛없는 무를 먹으면서 참고 있어야 되는 거야. 참고 빨리 끝내야지, 빨리 끝나고 가야지 하면서 의지력이 어느 정도 소실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쿠키는 그냥 그대로 자기 좋아하는 거 먹고 있으니까 하나도 에너지가 없어지지 않은 거죠. 그런 상태에 와서 작업을 하니까 훨씬 더 성공률이 높았다. 그래서 의지력은 이렇게 고갈되면은 고갈이 점점 되어서 없어질 수 있다. 그러니 그거를 채워나가야 된다 라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이게요, 엄청나게 한동안은 굉장히 확산이 됐습니다. 너무나 유행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의지력을 어떤 상태에서 더 높일 수 있고 어떤가라고 이제 거기에 대해도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는데요. 이 의지력 중에 이제 우리가 의지력이 지탱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너무 내가 어려운 일 참는 게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그리고 그 어려운 시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인내하고 처음에는 그걸 견디는데 그게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하기도 어려운 정도, 그런 과제라든지 그런 내 삶에 계속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요, 우리는 점점 의지력이 고갈돼 버리게 된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뭔가 하든지 내가 느끼는 피로감이 너무 커요. 딴 사람은 그거 가지고 피로감을 별로 안 느끼는데 나는 피로감이 너무 커요. 번아웃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너무 이거 하는데 지치고 있어요. 그러면 하기가 싫어지죠. 의지력이 고갈되기가 쉽다 하는 거고요. 또 지나치게 막 화를 내고요. 이걸 내가 아까도 만약에 그 냄새는 이렇게 나는데 무를 먹게 해요. 뭐야 그러고 화를 내요. 아침부터 오라 그래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못 먹게 하고 이게 뭐냐고, 이렇게 해서 분노를 폭발시키게 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거나 이러는 경우도 의지력이 떨어져요.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우울하거나 이럴 때도 의지력이 고갈되게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요, 이게 너무너무 그 이론이 그럴듯해가지고요,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의지력을 이게 고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서로 얘기하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 바움마이스터가 제시한 거가, 아침에 재밌죠? 일어나서 우리가 아무래도 자고 나니까 휴식을 취한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내가 꼭 해야 될 거를 오후로 미루고 저녁으로 미루지 마라.
휴가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야 휴가에서 늘어져 있거나 휴가 갔다 와서 내가 에너지가 차 있기 때문에 그때 일을 몰입해서 해라. 나중에 미루다 보면은 결국은 그 일을 못하게 된다. 그렇게 많은 중요한 일, 꼭 해야 되는 일은 아침에 해라. 그리고 이거는 별로 중요한 일을 뒤로 밀어놔라.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우리 그때 이제 이 막 바우마이스터 이론이 될 때는 학교에서 뭐 미국 대학생들이요 와서 야 말 시키지 마. 나 오늘 아침에 이거 다 해놔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나 저 에너지 떨어져, 의지력 떨어져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일을 먼저 해치우는 거, 미루는 거를 하지 마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반드시 휴식 시간을 가져서 해야지 된다 하는 겁니다. 그 휴식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거 잠깐이라도 해가지고 에너지를 채워가지고 해야 되지 그냥 계속 연이어서 하는 거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결국은요 우리 아이들 책상에 계속 오래 붙어 있다 공부 능률이 오르지 않잖아요. 지가 하고 싶은 거를요 요거 다 하면 그 다음에 잠깐 하게 하는 거가 훨씬 더 능률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그 에너지를 이렇게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너무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하려고 하면은 에너지가 고갈되게 되죠. 그래서 그 나누어서 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거고요. 이러한 바우마이스터가 주장한 거가요. 재밌는 한 가지가 우리가 집중해서 뭘 해야 되거나 또 끈질기게 해야 될 때는 중요하게 차지하는 거가 포도당이라고 그랬어요. 글루코겐이 중요하다. 당이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당을 먹어라.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심리학자가 무슨 당을 먹고 포도당을 채워라 그러느냐? 근데 틀린 말이 아닌 거가요. 우리도 막 일이 힘들어지고 이제 막 지치게 되면 당 필요해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막 심한 운동을 할 때 초콜릿 이런 거 사갖고 다니면서 가지고 다니면서 사탕이나 먹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한 경우가 있듯이 그리고 뭔가 우리 학생들도요 막 논문 쓰고 석사 박사 논문 쓸 때는요 몸이 이렇게 불어나요. 하느라고 계속 과자도 먹고 뭐 이만큼 과자 초콜릿 사놓거든요. 몸이 계속 불어나요. 그러다가 네 이제 끝나고 나면은 날씬해지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틀린 말은 아닌데 자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제기됩니다. 아니 포도당을 먹으면 당이 채워지면은 능률이 오른다고? 진짜 그래? 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이제 사람들에게 포도당 먹으면은 당이 채워지면은 이게 빨리 머리가 돌아가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먹으세요. 레모네이드예요. 여기는 당이 얼마큼 들어있어요. 라고 줬어요. 그리고 먹은 집단 이쪽도 똑같이 레모네이드예요. 여기 당이 들어있어요. 이거 하고 나면 훨씬 더 능률이 오르고 작업이 잘 되고 결과가 좋을 거예요. 하고 줬어요. 그런데 여기는 실제로 레모네이드처럼 그런 맛은 났지만 당은 빠져 있었어요. 당류는 빼버린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렇게 두 집단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마시고 나서 수행을 하는 거를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면 정말 포도당이 중요하고 당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쪽 집단은 당을 빼놨기 때문에 당연히 수행을 못해야 되겠죠. 훨씬 더 성취를 못해야 되겠죠. 근데 이 두 집단 다요 비슷하게 점수를 냈어요. 비슷하게. 그 얘기는 뭐냐면 당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거 당을 먹으면 에너지가 생겨서 잘 된대 라는 나의 마음가짐이다. 어떻게 보면 플레이스보 효과라 그러죠. 위약, 가짜 약을 주고 너 이거 좋은 약이야. 머리 좋아지는 약이야. 먹고 나니까 진짜 성적이 올랐다.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을 빼도 별로 그렇게 의지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실험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우리가 마음먹기 다릅니다. 마음가짐 나름이다. 마인드셋을 주장하는 학자 스탠포드 대학교의 캐롤 드웩이라는 학자가요. 이 마인드셋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마음 먹느냐 이 마음가짐에 다 딸려 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 마인드셋은요 고정적인 게 있고 성장 마인드셋인데 성장 마인드셋은 내 능력이 바뀌어질 수도 있어.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바꿀 수 있어 라는 마음가짐입니다. 심지어요, 지능에 대해서도 머리가 나쁘면은 안 돼, 공부를 못한대, 머리가 나쁘면은 안 된대, 그리고 이 머리 나쁘고 좋은 거는 이미 결정되어 있어서 변하지 않아 라고 지능에 대해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불변론자 생각을 가진 사람하고, 아니야, 내가 나이 들어가서 지능도 바뀌어질 수 있어, 그 어릴 때 지능 검사가 큰 문제 차지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지능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을 비교했더니요, 성장 마인드셋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성취를 잘하고 학업을 더 잘하고 잘하게 되더라,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는 거가 우리가 성공으로 이끌어준다 하는 거죠.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나 여기 넘어가면은 앞으로 더 이게 기회가 되고 연습이 돼가지고 내가 더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장애물이 온다 하더라도 그 장애물을 이겨낼 수 있는 훨씬 그러한 거가 크고요. 사람들 관계들도 더 좋다는 거예요. 야,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 그 능력 갖고 뭐 하겠느냐 하고 주변 사람들을 보는 경우에는 쟤 능력 없어 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러한 태도를 가지기가 쉬워지겠죠. 근데 이러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도 변할 수 있어, 언젠가는 달라질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도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나도 바뀔 수 있고 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고 내 마음가짐에 딸려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행복감도 더 크다라는 겁니다. 이 행복감도 남이 정해진 그러한 평가가 아니고요, 내가 느끼는 주관적인 행복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변할 수 있고 내가 달라질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그 언젠가 나는 성공할 거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니까 성공으로 이끌 수 있지 않나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가짐도 단련을 해야 되는 거죠.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어느 날 뚝딱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근육 키운다고 운동하잖아요. 마음 먹는 것도 단련하는 거. 그래서 윌파워를, 의지력도 피트니스, 단련시키는 그러한 연습을 해나가는 거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욱더 필요해지지 않나 하는 겁니다. 중요한 이러한 마인드셋, 결국은 의지력, 고갈되는 거가 아니고 나의 성장 마인드셋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이런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요. 우선 생각을 바꾸는 연습을 합시다. 어떻게 생각을 바꾸냐? 나 도전 안 할래. 내가 아무것도 시도 안 하면 잃을 것도 없잖아. 이 상태 계속 가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근데요, 도전하지 않으면 얻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더 나아가고 싶다? 그러면 도전해야 되죠. 도전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실제로요, 심리학적으로 볼 때 하지 않은 걸 후회하는 거가 더 많을까? 하고 난 일을 그때 하지 말걸, 하지 말걸, 이 후회감이 더 큰지 두 개를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사안에 따라서 다르고 개인차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결론은 뭐였느냐면요, 우리 인간은 한 거보다는 하지 않은 거를 더 후회한다는 거예요. 한 거, 내가 이미 그거 하지 말 거를 행해버렸어요. 그러면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글로 안 갈 거예요. 그 다음에 했고 난 실패했어. 그리고는 그거를 잊어버리고 다시 일을 하게 되는데, 하지 못한 거 있죠. 그때 할 걸, 이럴 걸 하는 거는요, 평생을 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그때 그거 할 걸 그랬어. 많아요. 내가 뭐 첫사랑을 붙들 걸 그랬어. 그때 내가 거기 할 걸 그랬어. 라고
하지 않은 거를 우리는 그거는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고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은 거를 더 많이 후회하고 있대요. 그런 의미에서 뭐든지 시도하는 거, 해보는 거, 이러한 거가 중요하다 하는 거고요. 또 뭘 시도할 때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해요. 야, 이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 이거 할 줄 아는 걸까? 이거 대박 날까? 맨날 이거 생각해요. 그리고 안 해버려요. 그래, 나 이거 잘 못할 것 같아. 그런데 준비된 때는 없잖아요. 뭐든지 시도하면은요, 뭐든지 얻어지기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할 거야, 또 처음부터 잘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무엇이든지 내가 겪어보면 다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시로 많이 드는 거가요, 여러분들 그 천재 화가 있죠, 피카소. 피카소 전 세계적으로 다 알려져 있는 화가입니다. 그 피카소가 전 세계적으로 다 알려져 있으면 웬만한 그림들은 사람들한테 다 알려져 있어야지 돼요. 물론 미술의 조예가 깊으면 더 많이 알고 있겠죠. 그러나 조예가 없는 사람들도 대부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 몇 점이나 알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피카소는 그림을 얼마나 그렸을까요? 자기 평생에 얼마나 그려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요? 우리 1000점 알고 있나요? 500점? 2000점? 참고로요, 그 수련 그린 모네가 1000점입니다. 평생 그린 그림이 1000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오래 살았냐 적게 살았냐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림을 언제 시작했냐 이런 것도 다 있겠죠. 그런데 그런 모네에 비해서 피카소는 얼마나 그렸느냐?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요, 약 14,000점이에요. 14,000점 중에서 우리가 몇 점 알고 있나요? 반이나 알고 있어요? 7,000점? 10%? 그러면 그 대가 피카소는 그 그림을 그릴 때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건요, 자기로서는 어느 정도 약간 실패한 그림이에요. 약간 이거는 좀 별 볼 일 없다 하는 그림인데, 피카소가 그런 그림을 그릴 때 이거 대박 날까? 이건 내가 완전하게 내가 다 돼서 하는 건가? 그거 생각하고 했을까요? 그냥 그림이 좋아서 막 그렸습니다. 막 그리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 정도 알려진 거예요. 그 대가 피카소도요. 근데 피카소도 아닌데 항상 완벽해져야지, 완전해져야지,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하면서요,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안 하는 만큼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시도하는 거, 이러한 거, 중요하다. 능력이 어느 날 뚝딱 떨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해나가면서 내 능력이 만들어지는 거, 이거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요, 언젠가부터 우리한테 확산이 됐는데요, 열심히 하는 거, 그거 내가 무능력하다는 표시야. 야, 너 창의적이다, 천재다, 이런 말 듣고 싶어요. 야, 너는 맨날 그거 하는데 그거밖에 못하니? 그래서 열심히 하다는 거가 내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떻게 하냐면요, 안 될 것 같으면 미리 안 해버려요. 미리 안 해요. 내가 못한 게 아니고 나는 안 한 거야. 또 내가 안 되면요, 노력 안 해요. 내가 그거 대충대충 해서 그래. 실은 나 능력 있어. 이거를 스스로 가지려고 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기에다가 매진하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방어막을 두는 거죠. 내가 그때 그냥 좀 대충 했다. 그 사고가 없어져야 됩니다. 열심히 한다는 거가 무능이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는 것도 능력이에요. 하나를 계속 하고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모이면은요, 나중에 언젠가 확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요, 뭘 할 때요, 점점 이렇게 직선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밋밋하게 가요.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다가 이게 쭉 모아지면은 확 뜨는 거예요. 쭉 모아지면 확 떠요. 영어 학원 이거 맨날 댕겨도 나 못해, 영어. 그래서 어느 정도 되게 다 말아버려요. 그것도요, 쭉 실력이 매일 내가 조금씩 어느 날 확 들리고, 어느 날 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전문가래요. 어머, 제일 많이 안 돼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한다는 것도 능력이지 무능력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못해가 아니고 무엇이든지 시도하고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고, 또 뭔가를 할 때에는 끈질기게
그쪽을 노력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성공으로 만들어준다. 실패가 그 다음 실패를 할 때는 조금 더 나은 실패를 할 거고, 그 다음 실패를 할 때는 조금 더 나은 실패를 하고 모여서 성공으로 가져온다. 그러한 마음가짐, 이게 바로 성공으로 이끄는 심리적 자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